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주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아내께서는 혹시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추석에는 사실 딱히 계획이 없는데 한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도 참 우울하게도 네. 출근을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저랑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여전히 새로운 감염고리가 이제 곳곳에서 되고 있고요. 감염 원인을 모르는 환자도 계속 발생을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이제 방역의 최대 고비로 꼽고 있는데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슈 픽에서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첫 추석의 달라진 풍경과 이 변수로 떠오른 추석 관광객 방역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왕래도 많고 이동도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좀 확실히 많은 분들이 귀성 자체를 좀 덜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77%가 서울 밖으로 안 나간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난다는 응답자도 39%가 됐습니다. 일부 추모공원은 아예 성묘객 입장을 불허하고 대부분은 사전 예약제를 활용을 해서 동시에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머물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성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어르신을 모신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이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향 찾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어져서 네. 뭐 귀성길이나 귀경길의 차량 정체가 아무래도 이번 추석은 좀 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추석 연휴 동안 2,75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을 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하루 평균 459만 대입니다. 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추석보다는 28.5%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상보다 도로 이용자가 줄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실 법한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열차표도 창가 좌석만 팔고 버스도 그렇게 할 것을 정부가 권고한 만큼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람들 많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면제를 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맞아요. 정부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강화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이 무엇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이 금지가 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휴게소 내에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뭐 이동 자제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뭐 아무래도 이동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휴게소에서 포장만 된다,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추가적인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요, 추석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정부 합동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요, 출입 명부 작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휴게소의 혼잡 정보를 도로 전광 표지에 사전 표출해서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말아라라고 했더니 이게 여행 가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좀 걱정이 돼요. 네, 이제 축캉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취재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뭐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 찾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축캉스라는 게 사실 추석과 바캉스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언제부턴가 명절에 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단어인데 코로나 시국인 이번에도 이 축캉스가 열풍의 감염 확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와 제주 등 주요 휴양지 호텔과 항공편 예약이 이미 꽉 찼습니다. 항공편 수요도 크게 늘어서 제주행 항공권은 가격이 3배로 뛰었지만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고요. 이 정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제주도에는 최대 30만 명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제주, 강원, 여기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설렐 수 있겠지만 이 지자체들은 굉장히 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황이 이어지던 관광산업에 오랜만에 반짝 호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반갑겠지만 사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만큼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그래서 자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 제주도는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을 해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방문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발열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격리할 계획이고요. 또 각 관광지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만약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도 사실 여행지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이번에 뭐 호텔이나 뭐 펜션 예약률도 보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이 지역에 뭐 특별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기존에 점검을 할 때 미흡한 점이 확인이 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고요. 또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를 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를 운영해서 이동 동선을 조정을 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방역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 한편 경북 지역 최대 관광지인 경주 또한 이 주요 호텔과 콘도들 예약이 사실상 끝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등 운영이 전면 금지가 되고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 추석 연휴뿐 아니라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 포함해서 연휴가 쭉 있잖아요. 이제 이 연휴 때 또 혹시 방역에 틈이 생길까 해서 정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황금 연휴가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의 불씨가 될까 정말 조마조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추석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면 8.15 광화문 집회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한 상황인 만큼 주요 거점 관광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관광지 방역과 방역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약 3,200여 명의 관광지 방역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좀 차단하는 데 있어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요, 인스피리언스족을 골라봤습니다. 인스피리언스족. 예. 어떤 건가요? 이 인스피리언스족이란요, 경험과 집안을 뜻하는 영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밖에서 즐기던 경험이나 취미를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가정에서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안방과 거실 등을 기존의 정해진 공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게임룸이나 각종 헬스, 영화룸으로 바꿔서 분위기를 즐기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안전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시국을 버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시국이 길어지다 보니까 각자 어떻게 하면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전례를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